그런데 부산에서 안타깝게도 한 부녀가 병원 교회에서 잇따라 확진되는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. 이 공교롭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이 시점에 부산에서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화되더라도 개인도 정부 당국도 그리고 업장도 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사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. 28일 만에 지역과 사회 감염자가 발생한 건데 20대 딸, 50대 아버지가 부녀 동반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이 된 거예요. 딸은 대구 확진자 입원 병동이 부산의료원의 간호사이고요. 병원의 접촉자가 157명인데 병원은 부분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. 아버지는 고교 행정실 직원이고 지난 12일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 때문에 학교와 교회도 일시적으로 폐쇄가 됐습니다. 두 사람 중 한 명이 감염 뒤에 2차 감염으로 예측이 되고요. 감염 경로는 아직 미상. 요즘 들어 북측 감염 경로 미상인 확진 사례가 나온 것 같아요. 병원, 교회, 학교 등 최소 377명에 대해서 격리 조치가 취해지고요. 집단 감염의 우려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박성규 전 대변인 청와대에 있잖아요. 네. 제 주말에 오니까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래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많은 대다수 우리 국민들도 지켜주고 계신데 오니까 날도 좀 따뜻해지고 벚꽃도 이제 적긴 했습니다만 이제 철쭉도 올라오고 진달래도 이제 슬슬 보이기도 하고 예쁘거든요. 그러니까 제 주변에 동네에 보더라도 마스크 안 쓰시고 뭐 꽃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뒷산이 있는데 뒷산에 그렇게 사람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. 조금은 좀 걱정돼요. 부산 이 사례 보면서. 네, 걱정이 되는데 고백하자면은 저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. 어제. 다녀오셨군요. 예, 마스크는 물론 꼈고 거리를 유지했지만은 지금 자가격리 이 사회적 통제를 거리 통제를 한 지 한 2달쯤 되는 거 아니에요? 많이 답답하죠. 그리고 이제 한 명대까지 지금 확진자가 떨어진 상태는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심 같은 게 좀 생기는 상황이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3달 됐더라고요. 3달 만에 이 정도로 완화가 된 거예요. 저는 반갑습니다. 그리고 감사하고요. 아까 국무총리 얘기와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가 다르죠.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총리는 정치인으로서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어떤 얘기? 국민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? 감염본부장은 전문가로서의 현실을 얘기합니다. 지금 풀리는 것 같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있어요.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서 국민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할 때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정은경 본부장을 높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때 했던 얘기가 일관되고 신속한 언급 그리고 정보에 근거한 솔직한 분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. 정은경 본부장이 의료진 얼굴 힘들 때 한번 생각해달라 하는 얘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월요일날 아침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소개를 좀 잠깐 할게요. 예.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 있잖아요.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수는 없다. 노산 이은상 선생님. 조금 더 참자.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두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.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. 고지가 바로 적입니다. 고지가 바로 문학소년. 또 박성규 차방에서 소개해 주셨고요. 박 교수님. 예. 저는요, 비슷하겠지만 좀 약간 결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. 결이 다른 이야기? 지금 어제 국무총리의 발언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. 완화를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어떤 비상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벗어난 게 아닌가. 뭔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구체적으로. 지금 저도 애매해요. 완화된 거리두기가 도대체 무엇이냐.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또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2달, 길게는 3달 동안 각자들 이 코로나 전국의 식구에 적응하느라고 아주 엄격한 저는 생활을 저는 해왔다고 보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제 재발되고 또 학교가 이제 개방됐을 때 그 문제점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활 방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지금 5월 6일 날 이제 생활 방역을 한다면 약 2주간에 거쳐서 우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. 방역은 방역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?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.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. 온라인 수업도 굉장히 아주 상설화 상기화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 나올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
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, 소위 이제 그걸 뭉뚱그려서 언제하기가 민주시민 교육이에요. 그럼 아까 유치원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. 유치원을 더 이상 집에다 놔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2주 동안에 학교 유치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한테 거의 우리 정은경 본부장만큼 아주 감염 의료 체계의 준 전문가가 될 정도로 앞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? 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올 줄 알아요. 차라리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학교로 오라 그래서 정말 거리두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며 뭐 이런 것을 철저히 교육시킬 것이 필요하지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봤자 말도 안 듣고 오히려 골치 아플 수가 있다. 과연 집에서 이 스트레스를 좀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좀 체감을 하게끔 지금부터 그러면 5월 6일 날 생활 방역으로 들어간다라는 정말 새로운 우리가 원하던 단계로 많은 것이 완화되고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침을 아주 반복적으로 그것도 총리 말 따로 뭐 진료인 뭐 의료인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명확하게 합의된 이야기로 1, 2, 3 우리가 요즘 저도 생활에 돼 있어요. 마스크 반드시 전 2개 가지고 다닙니다. 손 씻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. 그런 어떤 간단한 메시지와 행동 지침을 구체적이게 주는 식으로 삼아야지. 딱 들으면 뭔지 알게.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마음은 풀렸다. 아까 뭐 시도 잘 읊었습니다만 이런 긴장감도 중요하지만 풀렸다라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래서 그런 지침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. 예.